안녕하세요. 지금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해서 난리라고 합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 한 망에 한 3개 들었나요? 2개 들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한 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불과 작년 이맘때 한 망에 한 5천원 정도 했답니다. 그것도 비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 하냐? 12,000원, 15,000원 안 되는 거죠. 그냥 3배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3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난리랍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예를 들어서 김치 1kg에 만원에 팔던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가격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한 350g 이 정도에 만원에 판다는 거죠. 그냥 가격이 3배 올랐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반찬 가게들 있잖아요. 반찬 가게들 양이 눈에 보이게 줄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저기 물가가 올랐다고 갑자기 반찬 가격을 2,000원 하던 걸 4,000원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2,000원인 거 2,500원 하고 2,500원인 거 3,000원 하고 3,000원인 거 3,500원 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크다라고 그들도 느끼는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저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사람들의 생각은, 소비의 방식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새는 삼겹살 사 먹을 때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추를 안 삽니다. 왜냐? 올 초만 해도, 올 상반기만 해도 상추 사면은 상추 이렇게 조그마한 봉지 하나에 1,000원 했거든요. 지금은요. 3,500원, 4,000원이에요. 삼겹살 사 먹겠다고 사오면 이게 고깃값보다 상추값이 더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제 계란 가격이 오른 건 이제 거의 익숙해져 버렸죠. 더 이상 계란이 싼 음식이 아니죠. 이래저래 두부 한 모를 사도 2,000원, 2,500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나 싶은 거죠.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한국에는 물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누려왔나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물가가 더 싸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던 일본도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철저하게 소비를 적게 하고 또 철저하게 물류망에 군더더기들을 걷어내서 좀 가격들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에 여행 가서 물건 사오면 웬만한 여행비를 커버 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이래저래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고 저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합니다. 대거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거 줄어들겠죠. 매출은 올라도 남는 게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요. 또 개개인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소비를 겁나서 못하겠는 거죠. 극단적으로 줄이겠죠. 일본에서는 일본의 직장인들이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연애하는 것도 데이트하는 것도 매우 드문 아주 기념일에 하는 것. 보통의 경우에는 각자가 사는 집안에서 캔맥주 한두 개 사와가지고 안주 없이 그냥 캔맥주 둘이서 홀짝거리는 게 그게 시간을 때우는 일 그런 일인 경우도 많죠. 컵라면 비슷한 거 사가지고 둘이서 그냥 먹는 걸로 때우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절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스스로 철저하게 생존을 추구하는 게 일본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제는 그런 모습이 한국에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적응이 될 거다라는 거죠. 벌써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 2030들에게 새로운 짠돌이, 새로운 아끼는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더 알려지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지 삶을 안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이제 그들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제 물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확 바뀔 겁니다. 확.
뭐 물가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빡빡해지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폐업이 심했지만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건 아마 눈에 보일 정도의 일상적인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서 상권 자체가 붕괴되고 폐허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지역 상권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아예 안 가면 뭐 그런 상권 폐허 현상도 점점 더 늘어나겠죠.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미분양 속출이고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고 있고 뭐 일반 뭐 소유품 시장은 점점 더 가격이 올라서 감당 못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은 9월달에도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린다는데 한국은 8월달에 고작 0.25% 올린 걸로 뭐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국은행이 미국 못지않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폭을 조정을 해야 한국의 물가가 그나마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있고 그러지 못하고 있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이래저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저기회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부로 대출을 내서 뭔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점점 줄어들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빚권하는 사회라 빚이 당연하고 빚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지만 빚 안 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빚을 안 지고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모을 때까지는 장사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 땀으로 더 일해서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기대할 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삶을 그래도 지킬 수 있는 태도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안 쉽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혹독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려면 철저하게 꼭 소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서너 번 결정하고 서너 번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지갑은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암담해지고 암울해진다. 더 부정으로 치닫는다. 라는 걸 인식하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다. 경제부총리 추경호라고 하는 이가 10월달이 되면 물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걸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주고 재벌들,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줘서 부족해지는 세술은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 뜯어내겠다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지금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사실상 국민들은 사지로 내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놓고 가진 자들, 기득권들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